KF-21 공동개발 최종 합류 유럽 좌절. 오일머니 잭팟 듀에이 대통령 30조 계약. 도착 직전 공개한 KF-21 신무기. 유진투자증권 24만 626 산업보고서. 요약 6월 25일 KF-21 초도 양산 계약이 체결. 한국형 차세대 중형 전투기 양산 본격화 전망. 향후 4.5세대 이상 전투기 시장 기대감 6월 25일 KF-21 초도 양산 계약이 체결. KF-21 사업은 항공기 엔진 레이더 무기 사업으로 구분. 한국항공우주, 항공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엔진, 하나시스템, SA레이더, 각각 방사청과 계약. 라그넥스원 KF-21용 유도무기체계 다수 개발 예정. 장거리 공대지, 단거리 공대공, 장거리 공대공 등. 초도 양산 물량은 20대이며 초호기 납품은 2026년 말, 25년에 추가 20대 계약 예정. 28년까지 초도 양산 40대 완료 후 32년까지 80대 추가 양산하여 한국군은 총 120대의 KF-21을 보유할 계획. 근본 계약 공시를 통해 추정한 대당 양산 단가는 1,000억 원 수준, 매출은 인도 기준으로 인식하게 될 전망. 월 생산 내 있는 2대 예상 KF-21은 기심 6년까지 블락-10 공대공을 마치고 28년까지 블락-20 공대지 개발 예정, 이후 블락-30 스텔스로 진화적 개발 추진. KF-21은 D13년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고 올해 실무장 사격, 미티어, 공중급유, 음속 비행 등 성공적으로 시험 완료. 전체 2200 소티 중 현재 700 소티 완료, 30%. 글로벌 전투기 시장은 4세대 전투기 노후화로 인하여 4.5세대 및 5세대 전투기로의 세대 교체가 진행 중. 5세대 전투기는 현재 미국의 F-35뿐이며 4.5세대 전투기에서 선호되는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는 연간 생산 내일간 하자 23년 13대 수준. 향후 36대 목표. 수주잔고 23년 말 기준 211대. 소화에 어려움을 겪는 중이러한 상황 속 한국의 KF-21이 혜성같이 등장. 양산 돌입과 함께 글로벌, 중동, 동유럽, 아시아 등 수출 가능성 또한 높아졌다는 판단. 유럽의 치컬 포켓스, 터키의 케안 등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한국도 KF-21 플랫폼을 활용한 차세대 전투기 및 몬트 등 개발을 통해 글로벌 전투기 트렌드를 주도할 것으로 기대. KF-21 주요 경쟁 제품 및 재원 비교. 웨스 미국, 프랑스, 러시아. 통일 차관 트럼프. 북의 대화 제의하기 곤란해. 세계가 북에 등 돌린 상황. 김수경 통일부 차관은 15일 트럼프 일기 때와 달리 지금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국제정세로 미국이 북한의 대화를 적극적으로 제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김 차관은 이날 KTV 생방송 대한민국에 출연해 북한이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 파병해 유럽, 전 세계를 위협하는 상황. 많이들 북한의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국이 북한에 적극적으로 만나자고 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계속해서 핵을 고도화하고 법제화까지 한 마당에 미국이 비핵화를 전제로 하는 대화를 성사하기 곤란해진 상황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재선 성공 전에 유세에서 김정은을 만나겠다고
잘 지내겠다고 했지만 실제 대통령에 취임하게 되면 여러 셈법이 달라질 수 있어 당선 후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이어 정부로서는 강화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미국 신 행정부와 긴밀히 공조해 대외 정책 수립 단계부터 정책을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북한이 러시아 파병에 대한 반대급부로 러시아로부터 첨단 군사기술을 제공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는 군사정찰위성 관련된 기술 제공을 각별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이 작년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2024년에 군사정찰위성 3기를 쏘겠다고 공언하고 올해 5월 한 차례 발사했으나 실패했다며 공언에 따르면 2회가 남아있어서 추가 발사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최근 북한 매체가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 국가로 규정한 공화국 헌법기라고 표현한 점을 근거로 김정은 위원장이 지시한 적대 국가 표현이 개정 헌법에 반영됐을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영토 조항이나 통일 지우기와 관련된 사항은 남북 간 군사대치 상황에서 북한의 부담이 될 수 있고 통일이 선대 유훈으로서 줄곧 강조돼 왔기 때문에 개정 헌법에 반영됐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3. 바이든 정부 정권 이양 앞두고 핵무력 증강 준비 필요성. 미국이 중국, 러시아,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핵무력 증강을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조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이 밝혔다고 일간 월스트리트저널 WSJ 이 현지 시각 14일 전했습니다. 핵무기 추가 배치 여부에 대한 결정은 정권을 인수할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달렸으나 아직 국방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WSJ는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로부터 이어받은 주요 핵무기 계획을 모두 승인하고 핵시스템 2개를 새로 추가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핵무기 정책은 올해 3월 바이든 대통령이 승인한 기밀문서 핵무기 운용 지침에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방부가 중국, 러시아, 북한의 침략을 동시에 억제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토록 지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은 핵무력을 대폭 증강 중이고 러시아는 군축 협상에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으며 북한은 핵무기를 늘리려고 하는 중으로 서로 군사 문제에 상호 협력하고 있다는 것이 WSJ의 설명입니다. 미국이 잠재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첨단 재래식 무기 시스템을 개발하고 아시아와 유럽의 동맹국들과 함께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런 노력들이 불충분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핵탄두를 더 많이 배치할 준비도 해야 한다는 것이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입니다. 트럼프가 미국의 핵 3축 체계의 각각에 대해 보강할 수 있는 옵션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축 보강 방안으로는 지상에서 발사되는 미니트맨, 미사일의 탄두 여럿을 추가로 장착하는 것이 꼽힙니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축으로는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에 더 많은 핵무기를 배치하는 안과 핵탄두가 달린 크루즈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을 개발하는 안이 있습니다. 후자는 바이든 행정부가 처음에는 취소했으나 나중에 의회가 되살린 안입니다. 핵무기 추가는 아니고 업그레이드에 해당하는 방안 중에는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해온 B-61 중력 폭탄을 위력이 더 강한 신형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또 오하이오급 잠수함들의 수명을 연장해 컬럼비아급 후속 잠수함들의 배치 지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도 이뤄졌습니다. 이런 안들은 미국 의회 위촉 전략태세위원회가 지난해 10월에 최종 보고서로 낸 미국의 전략태세에서 2027에서 2035년 미국이 맞을 안보 위협에 대응할 방책으로 제시한 것들과 유사합니다. 하지만 일부 군비통제 전문가들은 미국이 핵무기 증강에 돈을 쓰는 것보다 재래식 전력을 강화하는 쪽이 적국들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수립되어 있는 미국의 핵무력 현대화 계획은 중국의 핵무력 확대 착수 이전에
그리고 북한의 핵계획이 지금만큼 진전되지 않았을 때 만들어진 것이어서 현 상황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미국과 러시아가 전략핵무기 수를 제한했던 뉴스타트, 새로운 전략무기 감축협정, 가 2026년 2월 만료될 예정이지만 협정 연장이나 후속 협상에 대해서는 양국 사이에 아무런 협상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4. 윤. 시진핑과 2년 만의 회담. 트럼프 회동은 취임 후로 윤석열 대통령이 아시아 태평양경 제협력체 APC 정상회의 참석차 페루를 찾았습니다. 다자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약 2년 만에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인데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한미일 정상회의에 한미 한일 양자회담도 앞두고 있습니다. 페루 리마에서 최지숙 기자입니다. AB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페루 리마를 찾은 윤 대통령. 대통령실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현지 시간 15일 한중 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11월 두 정상이 G20 정상회의에서 만난 지 약 2년 만입니다. 한중 양 정상은 양국 간 경제 협력과 문화,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한반도를 포함한 영내 정세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을 가질 것으로 대통령실에 따르면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북러 협력과 미 대선 결과 등 거시적 현안을 포함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서 한미일 정상회의와 한일 정상회담에 나서고 한미 정상회담도 추진 중입니다. 한미일 정상회의에선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참전 문제가 주요 의제로 테이블에 오를 전망인 가운데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관련 논의도 오갈지 관심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힌 3국 협력 사무국 설치 역시 이번 회의의 주된 결과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